판매자가 점점 위험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냐면 관점을 바꾼 거죠. 소비자들이 이제는 다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헬퍼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캐비엣 벤디토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것 같은데 한글로 하면 판매자 위험 부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게 뭐 영어인지 라틴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드릴 이 내용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하든 아니면 마케팅을 하든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관점, 이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 합니다. 강조 포인트? 무슨 소리냐면요, 정보화 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정보화 사회 속에서 여전히 예전과 같은 태도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인터넷이 있기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장사하는 소위 말하는 업자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구매자들은 몰랐습니다. 판매자들은 정보가 이만큼 있고 구매자들은 정보를 거의 모르는 거죠. 이만큼밖에 몰라요. 그 이만큼 갖고 있는 판매자들이 구매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주잖아요. 그 사러 왔을 때 그냥 딱 필요한 정보를 주면서 그거 하려면 요거 사셔야 됩니다. 요 솔루션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로 인한 마진을 많이 만들었었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정보 비대칭, 정보 격차로 인한 수익을 맛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소비자들이 업자에 준하는 수준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자, 쉽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병원이 있고 B라고 하는 병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A라고 하는 병원하고 B라고 하는 병원은 좀 근방이긴 한데 좀 아주 가깝진 않아요. 둘 다 피부과인데 A에서 보톡스를 맞으려면 10만 원입니다. 근데 B에서 보톡스를 맞으려고 하면 사각턱 보톡스라고 해보자고요. 보톡스를 맞으려고 하면 15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 B 병원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 사각턱을 줄이려고 하면은 보톡스를 맞을 수 있다고 이 병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광고를 보고 맞으려고 했어. 그럼 옛날에는 15만 원입니다 하고 이제 갔으니까 구매자가 위험하죠. 왜? 구매자가 정보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5만 원 더 싸게 여기서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15만 원 내고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이 사람이 설사 여기서 15만 원 내고 맞았다 치자고요. 근데 돌아가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우연히 검색을 해본 거죠.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제품을 써보니 똑같은 제품인 걸 알았고 이 똑같은 보톡스 주사를 놔주는 곳에 A 병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금액이 5만 원이나 더 싼 1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열받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를 그냥 주사만 똑같이 놔줬는데 5만 원이나 더 비싸게 받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느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불만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카페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후기를 올리는 거예요. 여기 이 병원 가서 맞으실 분이면 똑같은 주사에 똑같은 뭐 그런 거니까 여기 A 병원을 가시는 게 훨씬 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B 병원은 졸지에 손님 막 다 잃고 또 되게 안 좋은 막 입소문이 날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자가 위험해졌죠. 정보가 너무 여기저기 많이 깔려가지고 이제 조금만 알아보면은 그 순간은 내가 마진을 본다 하더라도 옛날같이 이 사람이 뭘 어디 가도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엔 구매자가 뭘 잘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싼 걸 아는 사람, 더 좋은 걸 아는 사람은 좋고 그런 걸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되게 위험해지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중고차 시장을 떠올리면 딱 떠오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덤탱이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설사 한두 명이 덤탱이 쓸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네 소비자 연대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좋았던 경험에 대해서 막 공유를 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 잘못됐던 사람들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요새 왜 유튜브 보면은 허위 딜러 잡는 막 뭐 누가 나오고 막 찾아가고 싸우고 그래서 금방 망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비엣 벤디토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자가 점점 위험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강조 포인트?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생각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점을 바꾸셔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전문가긴 한데 내가 소비자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네가 더 나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헬퍼라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너를 돕는 헬퍼다. 너도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많이 알아볼 수 있지 않냐?
이만큼 알아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업자지 않냐, 내가 너보다 조금은 더 많이 알고 경험이 많으니까 조금 더 나은 이 경험을 토대로 내가 너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런 관점으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의 양대 중고차 업계에 대한 사무실 풍경을 보여줘요. A 업체, B 업체 나오는데 B 업체는 이제 막 신생인데 막 뜨고 있고 A 업체는 전통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이어오는 거죠. 그 둘의 진 풍경을 그대로 묘사를 해놓은 장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그 중고차 업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손님이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오면 모니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니터가 상담원한테만 보여. 상담원이 그 모니터를 보고 있고 그냥 소비자는 그냥 상담원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다다닥 치면 지금 뭐 어떤 자동차를 원하세요 하면 다다닥 치면서 이제 상담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화면을. 소비자들은 말만 하고 자기 적어온 메모를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 이분 말하는 한산하게 하루에 한 10팀 정도가 오고 한 두세 건 정도가 성사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새롭게 신생 뜨는 업체의 사무실 풍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오는데 대기하는 장면에서 대기할 때 이미 컴퓨터가 되게 많아요. 컴퓨터 많아서 네가 원하는 메모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이제 상담원하고 앉을 때 모니터가 2개가 놓여 있어요. 상담원이 보는 화면이랑 소비자가 보는 화면이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는 소비자는 화면도 못 봤죠. 일방적으로 나는 전문가고 소비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관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 B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사업 형태인 겁니다. 심지어 아까 말했잖아요. 온 곳곳에 테이블에 컴퓨터가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거 인터넷에 다 검색해보라고. 네가 그 사람하고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협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마진이 약간 줄지만 도움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요즘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거 타이어 같은 거 바꿀 때 타이어 가게 가서 바꾸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근데 공임나라였나? 뭐 어쨌든 거긴데 제가 주문을 하면 타이어 가격은 최저가로 인터넷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타이어만 연결해주는 공임 비용만 받는 거예요. 훨씬 싸.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때요? 타이어 가게 가가지고 타이어 값 자체를 비싸게 불러가지고 공임을 묻어서 팔잖아요. 근데 타이어 최저가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가격 차이 많이 나는 일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뚫고 들어온 거죠. 저는 그 뭐 타이어 가게가 어떻다 저떻다를 논하기 전에 그 공임나라라고 하는 그 가게, 그 비즈니스가요 좀 앞서가는 관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타이어 가격, 뭐 아니면 어떤 부품 가격, 뭐 엔진오일 가격 이런 거 이제는 검색해서 다 안다는 거죠. 그 오프라인 가게 갈 때마다 느끼는 그 불만 포인트가 뭐냐면 뭐 이렇게 그래도 너무 많이 남겨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구멍이 있다는 걸 이제 이분이 파악한 거죠. 그 시작이 뭐였냐면 관점을 바꾼 거죠. 소비자들이 이제는 다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헬퍼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혹시 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막 병원 원장님들도 계실 텐데 원장님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이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특히나 의료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식적인 차이가. 근데 한번 요즘 우스갯소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에 한번 걸리면은 암 환자가 이제는 웬만한 의사보다 암에 있어서만큼 더 박사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옛날에 우스갯소리였는데요. 지금은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보면 너무 정보가 많아요. 물론 원장님들만큼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이 이제 진짜 많이 공부하고 온다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친절한 말투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관점이 소비자들이나 이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충분히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전제가 깔린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친절하게 내가 한다는 건 되게 다르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유튜버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진아영인가 하시는 분 계십니다. 존스 홉킨스 교수 하시는 분이 자기 사례를 어디 채널에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자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그런 내용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존스 홉킨스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도 아직까지 100%가 아니란 거죠, 자기도.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헬퍼라고 인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닥터가 아니라 헬퍼고 그 나한테 찾아온 환자들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지 완벽하게 병을 낫게 해주는 뭐 100% 이렇게는 이제 자기는 말을 못 하겠대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관점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충분히 알 만큼 알고 있고 설사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익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니까 이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익은 내가 품을 더 들여서 조금 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사람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금액 받으면 되겠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뭔가 답을 주기보다는 숙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면 될지 또 답은 다 있어요. 충분히 마케팅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겠죠. 다음번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관점을 익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